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뉴스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아침엔 매일경제에서는요, 깊이가 다른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조간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우리 주식시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이웨이 랠리 9월 상승률 세계 1위. 통상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동안 다룬 기사를 보면요, 마이웨이라는 표현 꽤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만 못 가느냐, 대개 이런 거였어요. 근데 올해는 다릅니다. 우리만 많이 간다는 겁니다. 이달 들어서 5%를 올라 연중 최고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달 15일까지 집계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만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N번방 범죄 뿌리 뽑게 징역 최고 29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이요, 양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형 기준 대법원에서 설정을 하면요, 현직에 있는 판사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형을 내리는 겁니다. 최고 29년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엄벌을 한다. 특별 가중을 둬서 최대 29년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촬영 상습 배포는 최고 18년형까지. 그리고 지금 조주빈 재판 새 기준 참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검찰 추미애 아들 민원 군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국방부 압수수색을 했죠. 어제 전 국방부 전산원 그리고 정보체계관리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 측 통신기록과 대조, 수사의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는 겁니다. 진단서 등 병가 입증 기록 누락 이유를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을 해서 질문을 받고 응답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경제 기사가 일면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화웨이를 때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3년이 흘렀어요. 중국과 미국이 이걸 놓고 굉장히 으르렁으르렁 그런 사이가 됐죠. 중국 테크 굴기 싹을 밟다. 어제부터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매긴 제재가 시작이 됐거든요. 미국의 허가가 없다면 미국의 장비와 기술을 통해서 만든 반도체를 중국 화웨이에 못 주는 겁니다. 그럼 화웨이는 반도체를 구할 길이 사실상 막혀버린 겁니다. 반도체 공급이 끊겼다. 화웨이 공장 가동률도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업은요, ARM 반도체 설계의 최강자입니다. 영국 기업이었죠. 여기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그 옆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자리하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교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락가락. 어제 국방장관 본회의에 참석을, 본회의장의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이 앞서한 답변, 그다음에 한 답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오락가락이란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당직 정지입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죠. 그 이후에 본인이 당직을 중지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요. 당이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일단
당직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어떤 당 차원의 제재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방금 본 우리 주식시장 9월 들어서 상승률 세계 1위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지 분석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나 살아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적, 독극물에 중독이 된 상태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독일로 이송이 돼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살아있다. 사진을 찍어서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무슨 생각을 할지 그런 내용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또 국회에서 나왔던 모습들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질의 그리고 대답이 있었습니다. 전날 그제는 추미애 장관이 직접 국회에서 나와서 대답을 했죠. 근데 어제는 정경두 국방장관입니다. 이게 병역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니까 국방장관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정경두 장관, 추미애 아들 군 규정대로면 나흘만 병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나흘간 치료 그리고 19일 병가를 썼죠. 근데 나흘간 병가를 받아야 한다. 야당 의원이 뭔가 설명을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야당, 사흘간 치료받은 다른 병사 나머지 10일 병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개인 연가를 냈다더라. 그러니까 정경두 장관이 원래 규정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여당 의원이 질의한 순서에 여당 의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묻자 제가 답변 오해했습니다. 헷갈려서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오락가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밑에 사진 좀 봐주실까요? 아랫부분. 뭔가 좀 노트, 뭔가 필기를 하는 모습이죠. 수첩 같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어제 이제 국회에서 답변을 위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기 위해서 본인의 자리에서 단상으로 가는 자리 이제 포착이 된 건데요. 뭔가를요 깨알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 가지 질문에 대비해서 굉장히 단단히 뭔가를 좀 얘기할 거를 준비했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어제 좀 포착이 됐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참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정경두 장관이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경두, 전화로 휴가 연장 안 해주는 지휘관은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죠.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는 거는 전화로 휴가 연장 병가 이런 게 가능한 거냐고. 그러니까 어제도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주는 지휘관은 좀 배려가 부족하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역시 같은 내용, 이 나흘만 갔어야 했다. 이거에 대해서 말이 좀 바뀌었다. 이 부분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 친구는 서울병 부상보다 더 큰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나갔다가 연장하려고 하니까 전화는 안 된다. 군대 들어와라 한 거예요. 명백한 차별이죠. 서울병은 전화로 해주고 이 친구는 전화로 안 된 겁니다. 만일에 그럼 차별 아닙니까? 불이익 아닙니까 이게?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저는 그때 그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휘관 책임으로 돌리네요. 서울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딱 4일밖에 못 받았어요. 서울병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친구도 차별받은 거 맞죠? 그 친구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병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이 지금 남아 있질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면은 검찰 수사에서 왜 자료가 안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네. 어제 답변에서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소개된 그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됐습니다. 관련 기사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검찰 추 장관 부부와 군 통화 녹취 담긴 서버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 음성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거죠. 국방부 민원실 등 압수수색을 어제 했습니다. 청탁 여부 등 내용 규명에 주력한다. 추 장관 부부 조작 조사 가능성도 이렇게 경향신문을 특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검찰 수사 관련해서 어제 또 정경도 국방장관의 여러 가지 또 질의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민원실 녹취 파일은 3년간 보관되는 규정이 폐기돼서 중앙 서버로 넘어가서 저장되어 있다고 문자로 답을 해왔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한사코 국방부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중앙 서버에 전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는 검찰의 그 수사 자료 협조 요청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다 지원을 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없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뭔가 좀 비슷한 질문인데 말이 달라지거나 뭔가 좀 소극적이라면 대개 이건 고민이 좀 깊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요. 어제 국방장관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뭐 본인만이 알겠지만 약간 그런 모습으로 언론에 좀 비춰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방장관 그리고 국방부의 고민 지금 과연 무엇일까? 자, 두 분께 질문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 고민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예. 그 판넬에 콩밭이라고 예. 썼는데 콩밭하고 물음표도 찍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콩밭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마 임기를 이제 다 하고 예. 이제 후임자가 지정이 되어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정경두 국방장관으로서는 이게 이제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고 예. 이제 그동안의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임기가 다 끝난 지점에서의 예.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점에 정말 우리 사회자 질문대로 예. 정말 고민스러운 이런 이슈를 이제 만나서 마무리를 하는 답변을 하는 자리에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이미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냥 좀 빨리 임기를 마치고 밖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런 착각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뭔가 좀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좀 훌훌 덜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예. 하여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정경두 국방장관께 예.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예. 감내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어제 사실은 그 하태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예. 아마 지난 4년간 이런 이유로 휴가를 간 병사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29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별한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질문을 어제 했어요. 사례 하나를 예.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 장관이 예. 금방 그 긴장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그걸 금방 알아듣지를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예. 막 그런 착각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휴가를 어떤 증상이 있어서 4일만 썼다, 19일을 썼다. 이것이 왜 비교 대상입니까? 이 28일의 정기 휴가와 30일의 예. 청원 휴가 예. 이 문제는 우리 군인에게 부여된 기본 권리입니다. 그것을 며칠간 어떤 사유로 썼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 그 휴가가 무슨 수술을 안 했다거나 증명서가 없다거나 영수증이 예. 없다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만 정확하게 소명서와 진단서와 영수증을 다 제출했고 예. 그것을 행정서류상 찾지를 못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도 찾을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4일간 썼다, 19일간 썼다 이것이 특혜 아니냐라고 비교한 하태경 의원님의 질문의 출발이 좀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좀 너무 심하게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예.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특혜를 받았느냐 아마 가짜 서류를 가지고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특혜 의혹입니다. 특혜. 아니 그리고요 실제로 이 추 장관 아들이 지금 고발돼 있는 혐의가요. 그 위계상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 뭐냐면 간단한 것이 이 모든 서류가 가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 휴가가 행정 절차를 어겼느냐 예. 뭐 이거 두 가지인데 예. 이 두 가지 법적인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요한 문제는 놔두고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도 겨우 저런 문제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아마 정경두 장관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큰
곤욕을 치르셨는데 예. 아마 어떤 것을 은폐하려거나 뭐를 하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예. 그 하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특별한 케이스를 아마 긴장되는 자리에서 잘못 알아들으셨고 예. 나중에 이재정 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잘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한 해프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었고 두 번째 다시 보니까 다시 정정해서 말하는데 그게 맞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엔 최양호 네. 고문님께서는 뭐 야구 얘기처럼 쓰시네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패전 처리 투수의 비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정치 쟁점화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1차전이 정치 쟁점화가 됐으면 예. 이제 국방부 관련된 건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논쟁 2차전이 있는데 예. 지금 아까 대변인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제 후임자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문회가 이제 열릴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트라이크 던지나 볼 던지나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나 어저께 제일 정경두 이 장관이 제일 예. 많이 활용한 단어가 투명, 합리, 공정.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후임자에게 넘기고 가는 거거든요. 오. 막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저께 사실 얘기를 안 했지만.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야당에서는 그런 예. 얘기를 하죠. 오, 투명한 거 맞아. 서류가 하나도 없어서 보이는 게 없어. 아. 뭐 그다음에 이제 공정. 예. 공정이 야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ICT가 제일 이렇게 발달된 나라에서 예. 제비 뽑기를 해? 왜 가위바위보는 안 했지? 그다음에 이제 합리. 합리에 대해서는 전화로 이거 휴가하는 게 맞냐? 뭐 등등 이러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군 인사 시스템에 대한 예. 이제 얘기는 2차전으로 다른 투수가 나와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저께 일단 정확한 어떤 내용에 대한 답변을 그럼 차기 국방장관 지금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글로 미룬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미루고 거기서 이제 얼마나 쟁점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그 사이에 최소한 14일에서 15일 정도 지금 시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검찰의 조사 뭐 이런 것들을 예. 발표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마음은 굉장히 홀가분하시지만 예. 뭐 스트라이크 던지거나 볼 던지거나 안타 맞거나 홈런 맞거나 아무런 영향이 없이 예. 됐고 정치 쟁점화대한 1차전은 끝났고 이제 진실규명 2차전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목에서 조금 뭐 주소가 없고 조금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자 이거는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2차전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패전 처리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런데 뭐 어제 필기한 거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이 적어왔어요. 그 페이지도 꽤 됩니다. 근데 아마 하태경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질문까지 할 것인가 이거는 아마 예상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오락가락했다. 뭐가 말이 달라졌다. 이런 지적이 좀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파일,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 그 내용과 좀 이어집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가속도다. 현직 법무장관 조사 초유의 사태가 오나.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전화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문서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본인은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남는 건 한 사람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여기 있습니다. 추미애 보좌관 3회 전화 규명이 불가피하다. 이 보좌관의 전화 통화 이건 또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 답변 직접 들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김병민 교수하고 조대인 변호사께 질문 드리는데 먼저 이제 김병민 교수 그리고 이제 조대인 변호사는 이제 법률가시니까 이런 걸 법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김병민 교수. 네. 추미애 장관 조사 필요성 그리고 또는 가능성 이거 두 가지 각각 어떻게 보세요?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해야겠죠. 근데 사실은 조사를 하게 되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작년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포토라인에 쓰는 내용들이 피의자 인권보호 조치 예. 등으로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현직 장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일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게 되는 이해충돌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이 보다 명확해지게 되는 순간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는 훨씬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통화 녹취에 관련된 내용들을 검찰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예.
근데 검찰이 이 통화 녹취에 관련된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보면 먼저 오전에 SBS의 속보를 통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통화 녹취 등에 대한 기록들이 다 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졌는데 어제 또 국방장관은 없다고 한 적 없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언론이 어떤 짓을 했냐면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리는 사이 3년이라고 하는 보존기간의 시간이 지나버렸고 예. 그래서 삭제됐다고 나왔기 때문에 검찰을 향한 비난 그리고 군을 향한 비난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검찰과 군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고 일부러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해명하는 것이 정상이었을 텐데 SBS의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뭔가 등 떠밀리듯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그러면 지점이고 김병민 교수는 그 파일이 있다라는 거를 국방부가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파일이 있다고 만약에 국방부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서버에 있는 건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SBS의 보도가 나왔던 것도 결국 국방부의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통화 녹취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열람하면 아주 간단할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전화한 건지 남편이 전화한 건지 그리고 전화의 내용이 단순하게 본인을 알리지 않은 채로 우리 아이가 군에 있는 하나의 부모인데요라고 전화를 한 것인지 저 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혹은 남편인지 등에 대한 그러니까 순수한 민원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그 이런 내용들이 거죠, 지금. 녹취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실상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기록들을 투명하게 공개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논란들은 쉽게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검찰, 여기 뭐 기사에서 전 추미애 장관 부부 조사 가능성이 경향신문도 그렇고 앞서도 봤던 국민일보 기사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검찰이 추미애 장관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야당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뭐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실제로 뭐 이거 관련해서 전화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본인은 있고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뭐 이해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음성 파일이 남아 있다면 그 음성 파일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당사자가 뭐 추미애 장관이라면 그때 가서야 이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탄론할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관계된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데 벌써부터 추미애 장관을 뭐 피의자처럼 그리고 또 중요한 참고인처럼 조사하겠다 이렇게 자꾸 군부를 떼는 거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은 어떤 통화했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한 상황이니까 만약에 지금 검찰이 확보한 그 파일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조사할 필요성까지는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흔히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사회자께서도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침에 집에서 조간신문을 보고 나올 때는 마치 보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셨어요? 당연히 신문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와서 점심때쯤 되면 그게 또 아닌 거거든요. 그래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유지가 느껴지는 돼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언론은 어떤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 또 그것을 선정적으로 기사를 뽑느냐 뭐 이런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국방부 서버 압수수색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주장했던 내용이 밝혀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면 톱 기사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국방부 민원실에 부모가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본인이 안 한 것은 문제지만 국방부 장관실에 한 것도 아니고 민원실에 전화를 했어요. 투명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전화를 했던 간에 그 민원실에 전화해서 압력 넣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부모로서의 민원일 것이다. 그럼요. 그럴 거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 여기 뭐 하나 있네요. 보니까 연대 통합행정 업무 시스템에 기록된 서 씨의 병가 면담 기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시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실시해 드렸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 서일병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미안해할 필요가 없으니 지원반장이 직접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정말 좋게 선의로 보면 왜 보좌관이 전화를 하고 왜 부모가 민원실에 전화를 하고 이런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아들이 일병이었어요. 군대에서 일병은 굉장히 하위 계급이고 뭔가 휴가를 가면 미안해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병가를 한 차례 또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하기가 미안하니까 보좌관 형한테 개인적으로 친한 형 동생이에요. 그래서 보면 형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보좌관이 좀 내가 해줄게라고 이런 것이지 어떤 것들을 황제 휴가 특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예규에는 3년간 보관하기로 돼 있고 폐기하기로 돼 있어요. 국방부는 처음에 그것만 주목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서버에도 남아 있을 수 있대라고 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 처음부터 이것을 감추려고 했다거나 국방부도 뒤늦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일면 톱으로 막 기사가 나지만 사실 내용은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렇죠. 보기에 따라서 사안 자체가 굉장히 좀 모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편하게 이제 이른바 굉장히 작은 사실들 뭐 이런 게 지금 연속적으로 뭔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여당의 원내대표 몇 가지 이제 추미애 장관을 좀 어떻게 보면 옹호 내지 뭐 두둔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좀 보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카톡으로 휴가 연장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무슨 군복무가 캠핑입니까? 카톡이라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여기 보면 이런 지금 반발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연장해 주세요. 전화할 테니까. 뭐 카톡 보낼 테니까. 뭐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일단 언급할 사안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요. 이 얘기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군 규정에 따라 담당자의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3일 연속 휴가가 엄마 찬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술을 받고 병가 호전을 위해서 병가와 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그러니까 뭐 카톡, 뭐 전화 얘기는 카톡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 이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매우 편리한 방법이긴 한데 뭐 좀 약간 반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근데 그 앞에 말을 자꾸만 사용을 안 하시니까 그래요. 부득이한 경우에. 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 뭐 이런 것 때 하는 거지 이걸 뭐 평소에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한 사이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요번에 이제 쟁점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휴가 연장을 2번 하는데 첫 번째 거는 규정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자기의 소위 말하는 연가를 찾아서 쓰는 부분은 거기에는 지금 의혹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가 아닌가 뭐 누가 나타나는가 이런 게 나와요. 지금. 섞여져 있는데 지금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좀 속도를 내고 빨리 해서 이거 쓸데없는 소모전이거든요.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 다루고 있지만요. 굉장히 사실 소모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근데 국회에서는요.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여야 공방이 오가고 그러니까 공세와 옹호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